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금요일에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 부분은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CPI가 있는 그 PPI 발표 날에 좀 더 크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 최소 여기 구간, 그래서 이날 한번 찍고 올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일봉 50일선 여기까지 찍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스파이 갭을 메꿨으면 좋았는데 그 스파이와 SPX에 있는 갭을 메꾸지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기술주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 키 맞추기를 하게 나중에 하기 위해서 다시 QQQ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똑같이 스파이가 지금 갭을 메꾸려면은 한 1%에서 2%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1%. 그렇게 되면은 이 QQQ는 한 600 부근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그 600 구간은 어느 구간이다? 여기와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기서 더블탑을 만들고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면 되겠다. 요거를 과거 7월로 보면은 좀 비슷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네, 과거 7월에 엔캐리가 터졌을 때 터지고 나서 다시 급상승 이후에 그 부분에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고 다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간 상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 자체가 브로드컴과 오라클 이슈로 떨어졌는데, 오라클 이슈는 다시 정정 기사가 나오면서 좀 정리가 됐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년에 대한 이 AI 매출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부분을 끌어내리고 있지만은 브로드컴만의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만의 이슈인데 브로드컴이 미리 선반영을 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브로드컴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저번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브로드컴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주체는 속스다. 반도체 위주로 떨어질 겁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그래서 반도체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속스도 그렇고 적정 가격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속슬과 엔비디아 같은 거 모아도 되고, 그 부분은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 구간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 이제 선물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선물 만기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12월 선물 만기의 시작 부분은 여기 24,500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구간에서 숏을 죽이기로 마음 먹은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24,500보다 만기 전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를 안 깰 겁니다. 이 아래로 안 깨고 나서 만기가 바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롤오버를 하든 숏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청산을 하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24,500 부근 있죠. 요 부근은 웬만하면 안 깨지고 다시 들어올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시 선물 만기가 바뀌었을 때 갭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라인을 안 깨고 웬만하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나 하락을 했는데 빅스가 18 넘지 못하고 찍고 리턴을 했어요. 6% 밖에 안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가 크게 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냥 옵션 만기와 선반영된 부분에 리턴이 나온 거지, 지금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빅스도 제가 팔로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튀려는 모습이 없고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옵션 상황이 금요일에 망가지면서 조금 음의 감마가 많이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음의 감마도 605와 600 쪽에 좀 쌓일 뿐이지, 610과 600 내에서는 지금 끝나는 단계다. 최대 590도 잡혀 있어요. 근데 590까지는 저는 일단은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좀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590이 24,50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부분은 이더로 볼 건데, 이더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상승이 이제 3,400 부근에서 3,600 사이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다. 근데 딱 3,400에서 제일 낮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리턴이 나왔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3,200 부근에서 더 크게 눌리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눌렸는데 여기 3천 부분 있죠. 여기에 강한 매수 오더 블럭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를 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이 추세를 지키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저는 상승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내부자 거래에서 지금 이더리움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롱으로. 그래서 그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은 안 좋게 될 거지만은, 그 청산을 안 하고 계속 홀딩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저희 이더리움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은 하방을 보는 것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전환하는데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 아파봐야 한 달이다. 그래서 요 한 달이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12월 지나가고 1월 요때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 구간을 지나가기 전에 3,600, 3,700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올라갔다가 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든가인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요렇게 되는 것보다는 요렇게 올라가는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미 정부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10 년물 국채가 더 올라가면 안 좋은 구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최근에 이제 단기채 매입 또 뭐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지금 일본이 금리가 0.5 인데 0.75까지 한 번에 0.25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게 만약에 동결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채권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할 걸로 보이고, 0.75가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크게 터지진 않을 거고, 결국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 쪼끔의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점이 쪼끔 더 늦춰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아니니깐요. 그래서 지금 그 속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기관이나 전체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됐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증시가 더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 이제 10 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한번 떨어져야 되는 구간이다. 그럼 최근에 지금 점도표가 찍힌 게 뭐 향후에 금리가 너무 다시 안 내려갈 거다, 계속 동결로 갈 거다는 아니잖아요. 한 1 분기 정도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선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연도에 3번 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의장이 바뀌죠. 근데 그 조건이, 트럼프가 조건이 금리를 1% 까지 내리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와 얘기를 나눠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 이미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바꾸면서 그 금리 인하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SEC 전망에서 내년 전망을 GDP를 높게 본다라는 거예요. SEC 그 연준 의원들도 그러면 골디락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골디락스를 생각하면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아 증시가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주 몇 개만 볼게요. 먼저 테슬라. 테슬라는 유일하게 상승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테슬라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구간에서 로봇 호재가 뜨고, 최근에 스페이스X IPO 상장 얘기도 떴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당장 악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와 옵션 상황이 상방으로 베팅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고, 저 또한 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최근에 하락에도 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460이 옵션에서의 저항인데, 여기가 이제 다시 뚫리게 되면은 이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 상황에서는 한 480 에서 500 사이에서는 익절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500 위까지 지금 당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요 상단 부근에서는 한번 부딪힐 수 있다. 요 구간은 익절 구간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테슬라가 지금 460의 저항을 맞고 있어 가지고 증시가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 혼자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증시가 더 꺾일 것 같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구간에서 일단 익절을 하고 상황을 지켜봐도 됩니다. 하지만 난 테슬라를 좀 더 증시가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좀 더 500불 근처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일단 400을 넘기기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떨어졌을 때도 일단 최소 350 위에서는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의 이렇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만들어진 넥라인 있죠. 330에 있는 넥라인. 이게 깨질 수 있어요. 이게 깨지면은 이제 이 갭을 채우고 최대 280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염두에 두는 매수를 하고 일단 400 까지 바라보고 가는 과정이 될 거다. 브로드컴이 단기간에 추세를 전환을 해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쉬운 구간은 아니다. 대한 매출에 대한 우려, 공장 과동 같은 것도 최대치로 돌아가고 있어서 더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매출을 늘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는 구간에서 그 성장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영되는 부분을 좀 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드컴은.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최소 저는 일단 330 여기부터 떨어지더라도 280 까지 모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넥라인 근처부터는 지켜줄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뭐 '나는 더 타이트하게 했다.' 하면 350. 네, 여기 위에서는 안 사는 게 좋다, 지금 추세 안에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구간은 뭐 여기 만약에 한번 깨고 내려왔을 때 200 일선 근처부터 좀 모아가는 게 좋긴 하지만은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 330 부터도 분할로 매수하기는 괜찮다. 브로드컴이 끝났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성장이 조금 멈출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끝의 부분을 일단 400 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 아래에서 잡는다고 하면은 400 까지도 한 막 꽤 높은 퍼센트가 되잖아요, 만약 아래에서 잡았다 하면은. 그래서 요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매수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350, 330,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의 여기에서의 이 1대1 보다는 여기에서의 1대1로 됐을 때 한 280 구간이 되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갭 채우는 거 생각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윤활, 예전부터 영상 보신 분들 윤활 제가 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윤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떨어져도 헬스케어나 이런 방어주들이 좀 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활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을 할 때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좀 커버를 해 줬다, 하락폭을.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활 같은 경우에는 342 에서 345가 요 라인이 넥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을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는 400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이 뭐 골드든 채권이든 뭐 유나일이든 어느 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증시가 기술주가 떨어졌을 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 두시면은 조금은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가 오를 때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도 막 강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험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해지를 숏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포트폴리오 다각화로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윤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리젝이 되긴 했는데는 여기를 다시 한번 뚫어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추진의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요 추세를 돌파를 해 주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스파이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이 빅각 채널 여기 딱 두 군데에서 다시 한번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요 갭을 채우는 데까지는 한 0.85, 그다음 670 까지는 한 1.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QQQ는 한 600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QQQ로는 한 608, 7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 돌파 후에 여기 지지 한번 나오고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스파이는 생각보다 기술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시가 아예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살 만한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 두시면 되겠고, 다른 개별주들도 제가 괜찮은 매수 자리,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분석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더 오기 전에 요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다. 이 상승분을 되돌리지 않고 더 상승을 했다면은 이후에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서 더 크게 때려 맞는 것보다 지금 구간에서 적정하게 맞고 다시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